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혹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의 김준영 교수입니다. 이번 리빙랩 감정 온도 높이기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중국어를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 네,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좀 한문 과목을 좋아하고 거기서 중국 시나 중국 소설 이런 걸 조금 공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제2 외국어가 독일어라서 중국어를 전혀 접한 적은 없고 대학교에 와서 처음 이제 중국어를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중국어가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조 언어라는 게 조금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고 왜 말에 성조를 넣어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차츰 익숙해지면서 중국어 나름의 매력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중국 문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저는 한자 문화를 꼽고 싶어요. 한자 예, 문화. 한자는 중국의 이제 역사 문화가 아주 이제 오래됐는데 그 가운데 그런 어떤 문화의 정수가 한자에 잘 좀 녹아들어 있고요. 이게 이제 표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추상적인 관념 또는 그들이 같이 썼던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이 다 한자에 반영돼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진나라 때 진시황이 여러 뭐 악명도 좀 높지만 한자를 통일하면서 오늘날 중국이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한자 덕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한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전문적으로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내놓은 결론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헤이리트 홉스테더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음직한 문화연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문화 차원 이론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비교 하신 분인데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의 유교 문화권 네, 이런 걸로 좀 이제 편성을 할 수 있어서 그 유교 문화권의 특징은 약간은 가부장적이고 약간은 집단주의적이고 네, 이런 좀 거는 서로 좀 공통성을 보이고 있고 대신에 한국과 중국이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문화적인 성격에서 보면 한국은 약간은 여성적 문화에 속한다고 하고요. 여성적 문화요? 네, 중국은 남성적 문화에 속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편이고 또 그 지수에 보면 불확실성 회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미리 예약하는 거 좋아하고 보험 드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중국은 또 그보다는 또 다른 불확실성도 괜찮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네,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도 많은 부분 그 헤이르트의 연구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과 한국 간 관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현재는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것의 출발점은 2016년 사드 문제를 가지고 양국 간의 감정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감정 온도가 현재 20도대에서 더 이상 뭐 올라가지 않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냉랭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양국 간의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금 더 감정 온도가 높아질 만한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중국어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항상 인접 국가였습니다. 그런 어떤 지리적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또 중국은 소국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나라, 인구도 많고 또 경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뭐 떠받들거나 뭐 중국의 뭐 뭔가를 이제 좀 뭐 그 사대주의적인 뭐 이런 관점에서 중국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이익, 우리나라의 발전 또는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을 차치하고 또 다른 또 그다음 제3의 국가부터 찾는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나라가 그 양국 각국의 이익을 이제 우선으로 하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서로 갈등의 뭐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윈윈하겠다는 자세로 하다 보면 어떤 또 서로 존중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중어 중문 이런 거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 천병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어 중문을 전공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중어 중문을 전공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 항상 어떤 현실적인 이익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국제 관계라는 것은 어쨌든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있고 서로 간에 이익을 다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라들 간에도 정치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는 또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서로 더 잘 알아보자라고 이제 마음 먹는다면 또 이해의 정도도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상호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중어 중문 전공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양국 간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기회를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